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직무 분석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꾸준하게 실행하고 있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분석을 해낼 수 있는지 가장 쉽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막상 실행하려다 보면은 하기도 싫고 너무 어렵고 이게 자꾸 습관이 몸에 붙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직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만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충분히 산업 기업 분석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할 것인지 좀 막막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공부 내용들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수집하고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당최 이 내용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는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을 정말 철저하게 한다면 너무나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세 가지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산업과 해당 기업이 어떠한 이슈가 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러한 대내외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미래에 이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관심이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해당 기업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좀 더 잘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어떠한 방법, 어떠한 경로로 수집해서 공부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신년사를 읽어보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신년사를 발표를 합니다. 이 신년사 안에는 해당 산업과 기업이 처한 상황, 그리고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충실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역시 신년사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신년사를 얘기했는데 왜 또 두 번째로 신년사를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발표했던 신년사를 비교하면서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산업과 기업의 신년사를 읽어보시고 과거 3개년 동안의 신년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기업의 목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해당 산업의 이슈라든지 처한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면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눈치 빠른 분들 아시겠지만은 역시나 신년사입니다. 이 아저씨가 드디어 어떻게 보면 말장난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년사는 바로 경쟁사의 신년사를 읽어보는 겁니다. 경쟁사의 신년사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산업에 대한 개념들을 더욱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미세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더 충실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사, 신년사, 신년사 이 세 가지만 읽으셔도 어디 가셔가지고 나 산업과 기업 분석 충분히 하는 사람이다 라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은 뭐 공공기관이고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외국계라든지 대기업이긴 하지만 신년사를 발표를 안 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경쟁사의 신년사를 읽어본다든지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과 유사한 산업 내 대표 기업의 신년사를 읽어보면서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신년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사업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주주들을 대상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 관련 자료 등을 통해서 신년사는 없지만 그에 비슷한 개념들을 학습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디
선생님 저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산업기업 분석 못하겠습니다. 바로 등짝 스매싱 맞을 이야기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연관 지으면서 공부를 해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학습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려볼 테니까 이 부분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 꾸준하게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강조드려 본다면 자소서라든지 면접에서 지원 동기나 입사업 포부에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당 기업은 지금 이러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당 기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떠한 사업 방향에 저는 공감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발전시키고자 지원했다. 자, 이렇게만 지원 동기를 적으셔도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내용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러한 논리는 자소서라든지 면접 단계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밑바탕으로서 이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인데 신년사를 읽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자, 지난 한 해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기업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낸 거.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항상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난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코로나19 시국에 우리는 온라인 기반으로 업무를 많이 함으로써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유연하게 약간 이런 좋은 얘기들 다 갖다 붙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룹의 오너께서 CEO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 키워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성장 과정이라든지 성격의 장단점이라든지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질문에 신년사에 나와 있는 중요한 조직 문화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당 기업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충분히 강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들을 바로 직무 분석에 연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직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정말 100만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이라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연결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다라는 굉장히 활용도 높은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어떻게 찾을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아서 특별한 꿀팁 하나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이제 응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관련된 정부의 부처가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외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하면서